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평생 정말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노후는 걱정뿐일까?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, 그리고 그게 꼭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고용률 1위래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일하신다는 거죠. 그런데 동시에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. 이 기막힌 모순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아니, 일하는데 왜 가난한 거야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. 이게 그냥 아유,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래 이런 개인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? 자,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보죠.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한국의 은퇴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퇴가 아니다. 이건 갑작스런 소득 단절이다. 소득 단절이라니?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여유로운 은퇴가 아니라는 거죠.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주된 수입원이 그냥 뚝 하고 끊겨버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. 뭐랄까, 진짜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소득 단절이란 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통계를 보면요,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, 그러니까 실질적인 은퇴 나이가 보통 52세에서 53세래요. 법으로 정해진 정년 60세보다도 훨씬 빠르죠.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입니다. 자, 이 사이에 텅 빈 공간 보이시죠? 이 엄청난 간급, 이걸 바로 소득 크레바스, 연금 절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주된 직장에서 월급이 딱 끊기고 나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이 기간 동안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요? 이 소득의 절벽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은퇴를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 거죠.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소득만 끊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경력, 그 전문성까지 한순간에 단절돼 버립니다.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운 좋게 재취업을 해도 절반은 옛날 경력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대요.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 노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전문가로 일했는데 그 경력이 은퇴하는 순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. 근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. 소득은 이렇게 갑자기 뚝 끊기는데 돈 나갈 일은 전혀 줄지가 않아요.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죠.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, 충격이 생기는 겁니다. 한번 따져볼까요? 직장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경우 많잖아요. 집세나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죠. 근데 거리에 연세 드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직 자리 못 잡은 자식들 지원도 해줘야 하고, 와, 돈 나갈 곳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구멍이 막혀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딱 놓이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주한 정말 좀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이 모든 불안감과 어려움이 온전히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. 맞아요. 주변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? 아이고, 젊었을 때 준비 좀 잘하지 그랬어. 사실 이 말만큼 상처 주는 말도 없어요. 이렇게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만 떠넘기는 분위기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못 보게 만들어요. 이제 우리는 그 진짜 원인, 그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. 진짜 원인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에요. 첫째, 나이 들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 서열, 임금 구조. 이러니 기업 입장에선 나이 든 직원이 부담스럽죠. 둘째, 한 번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 너무 힘든 경직된 노동시장. 셋째, 정부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어서 예측조차 힘든 정책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이 전문가들을 사회가 제대로 활용할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. 바로 이게 진짜 문제의 뿌리입니다. 아니, 그럼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서
개인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끊어져 버린 고리들을 다시 연결할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생애설계라는 개념입니다. 여기서 생애설계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재무설계, 돈 관리랑은 좀 달라요. 여기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쭉 내다보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, 뭘 이루고 싶은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중요한 건 실천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연구 보고서가 생애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이건 단순히 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말 그대로 내 인생의 후반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아주 종합적인 작업인 셈입니다. 네,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돈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. 일, 사람들과의 관계,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, 그리고 내 건강과 취미생활까지.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설계. 이게 바로 생애설계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. 근데 생애설계라고 하니까 뭔가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4가지 핵심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일과 사회활동, 관계, 재무, 그리고 건강과 여가. 이 4개의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갈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? 그건 바로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 더 이상 비용이나 짐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느끼는 이 은퇴 불안, 그 뿌리는 분명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잖아요.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내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해 나가는 것, 이 생애 설계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.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생애 설계를 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한 사람의 경험을 짐, 즉 부채가 아니라 귀한 자산으로 대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